안녕하세요. 푸드랠리 임태현입니다. 제목이 좀 낚시 같죠? 하지만 슬프게도 낚시가 아닙니다. 반려견 운동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반려견 운동장, 애견 운동장이라고 많이 하죠. 운동장의 개념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들이 대부분 실내 생활을 하면서 운동량도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이제 장소로서 반려견 운동장이 사실 최근 몇 년간 매우 많이 생겼어요. 의도가 참 좋죠. 뭐 다른 강아지들도 만나서 사회성도 함양하고 그런 곳이 반려견 운동장이죠. 그러나 현실 속 반려견 운동장은 그다지 그런 식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목적을 이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반려견 운동장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네?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고요? 반려견 운동장은 놀러 가는 곳인데? 그렇지 않죠. 반려견 운동장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반려견 운동장은 개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옹기종기 오순도순 놀다가 해지면 애들 잘 가고 헤어지고 가고 그런 곳이 아니죠. 어디든 반려견 운동장에 가셔서 한 1시간 정도만 앉아 있어 보세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다른 개를 사냥하듯 모는 개도 있고 몰라타는 개도 있고 괴롭히는 개도 있고 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냥 종일 짖고 있는 개도 있어요. 또 자기 주인도 아닌데 사람만 보면 쫓아다니면서 간식 달라고 졸라대는 강아지도 있죠. 한쪽 구석에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싸워서 피를 보는 일도 발생하죠. 반려견 운동장에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강아지들을 통제한 반려견 행동 전문가,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해 수의사가 항상 상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운동장은 없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죠. 행동 전문가 없이 강아지와 견주만 있는 반려견 운동장은 선생님이 없이 아이들과 학부모만 있는 유치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유치원이라면 아이들 보내시겠습니까? 방금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반려견 운동장에서는 개들끼리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겨요. 개들끼리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당장 개입해야 하는 문제일 때도 있는데 견주들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흔히들 하는 말 있죠. 개들끼리 노는 건데 뭘.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개들은 싸우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건 싸우게 되면 바로 아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노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2마리 이상이 얽히고 설켰을 때의 문제예요. 그거는 강아지들이 매일매일 같이 서로 지내면서 놀이를 통해 과격한 장난을 통해 서로를 파악하고 그 선을 이렇게 긋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에서 만나는 강아지들은 매일매일 만나고 친해지는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강아지들끼리 서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회성 함양을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에서 만나는 개들은 우리가 개입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요. 또 어떤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괴롭히면 그걸 보고 따라서 같이 괴롭히는 강아지들도 많이 나와요. 모방하는 거죠. 개들도 당연히 모방합니다. 흔해요. 어떤 형태든 이런 종류의 괴롭힘을 당하고 나면 그 강아지는 당연히 다른 강아지와 만나는 일을 기피하게 돼요. 그게 운동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산책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즉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한 강아지들은 산책 때도 강아지를 만나면 회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심지어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회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방어적으로 공격성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짖음은 너무나 흔한 문제고. 그럼 반려견 운동장에서 노는지 뭔지 잘 괴롭히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상황에 대처하라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위생 문제는 무엇이냐? 지저분하잖아요. 반려견 운동장. 왜 지저분하죠? 우리 강아지들이 가서 대소변을 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개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반려견 운동장 측의 잘못이냐?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그럼 대소변이 없는, 특히 이제 소변이야 그렇다 치고 대변이 없는 환경을 만들려면 계속 관리인들이 돌아다녀야 돼요. 계속 관리인들이 운동장을 뺑뺑뺑뺑 돌면서
계속 내변을 치워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죠. 운동장 끝나고 밤에 열심히 그분들이 청소를 한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부터 다시 또 낮 동안에 더러워지는 그런 오물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실제로 반려견 운동장이 위생적이 되려면 각 견주가 우리 강아지들의 대소변을 치워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부분 견주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강아지의 응가를 치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운동장의 위생이 유지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도 대소변을 보잖아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 반려견 운동장 가시면 계속 강아지만 보고 계시나요? 계속 우리 강아지만 이렇게 잠깐 한눈에 팔 수도 있고, 잠깐 아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핸드폰을 할 수도 있고, 강아지 우리 엘리 잘 노네, 아빠 잠깐 핸드폰 좀 할게, 인스타 좀 할게 하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대소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강아지가 아니어도, 내가 모르는 강아지예요. 모르는 강아지도 내 앞에서 응가를 하면은 치워줘야죠. 왜? 우리 강아지도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어디 가서 응가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못 치우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게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강아지가 아니어도 내 앞에서 응가를 하는 걸 내가 보면 치운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개가 아니고 다른 개가 응가하면 저거 견주 어디 갔어? 왜 개가 여기서 응가하는데 안 치우고 있지? 우리 개도 그러고 있어요.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나만 다른 개에 응가하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내가 핸드폰 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우리 엘리 응가하는 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가 응가하는 거 보시면은 치워주세요.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사실 반려견 운동장이든 동반 카페든 어디든 위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견주 문제 가장 심각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는 솔직히 각 견주가 신경 쓰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개가 다른 개를 자꾸 괴롭힌다. 그럼 개들끼리 놀고 그러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줄 매고 데리고 나가세요. 우리 개가 생리 중이다, 가임기다, 데려오지 마세요. 운동장. 왜 강아지가 가임기인데 운동장에 데려와서 수컷들 다 난리 나게 만들고 남편감 공개 입찰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왜 하세요? 또 하나, 전문가가 아니면서 전문가인 양 온갖 오지랖을 다 부리는 분들,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오지랖은 좋은 마음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좋은 마음에 고쳐주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반려견 운동장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잘못된 지식이나 그럴 땐 통념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무슨 발톱 날리기를 해야 한다며 멀쩡한 강아지 발톱을 뿌리까지 막 피가 나게 잘라버리질 않나? 짖는 개한테 가서 막 발을 쿵쿵쿵 구르질 않나? 막 앞에서 막 손뼉 치면서 위협하고 페트병으로 막 강아지 때리고, 심장사상충에 걸려서 치료 중인 강아지를 데려갔더니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나가라고 당당히 요구하지 않나? 굉장히 무식한 행위죠. 저는 심지어 그런 경험도 했어요. 저희 엘리가 다른 강아지랑 잘 어울리지 않고 저희 근처에서 냄새 맡고 이렇게 있으니까 강아지가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희 엘리를 훅 들어다가 다른 강아지를 있는데 확 이렇게 넣으셨던 분도 있습니다. 물론 뭔가를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게 100% 다 진실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누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자기만 틀리면 상관이 없는데 남이 있는 데서 남에게 그것을 요구하면 문제가 돼요.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면 문제가 돼요. 그런 분들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강아지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전 예를 들었던 그런 문제들은 사실 그런 불쾌한 강아지 입장에서 불쾌한 경험들은 여러 번 경험할 필요 없어요. 한두 번, 두세 번만 경험해도 강아지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데 충분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정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려견 운동장에 가지 마세요. 간단하죠. 여기서 다시 여쭤볼게요. 반려견 운동장에 왜 가세요? 각자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우리 개를 위해서, 우리 개 정서 함양을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반려견 운동장에 갔을 때 그 목적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럼 갈 이유가 없죠. 가지 마세요. 사회화가 중요하지 않나요? 사회화 중요하죠. 그런데 사회화를 꼭 그렇게 다른 강아지 많은 곳에 가서 그 틈에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우겨놓고 사회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사회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개는 멀쩡했는데요. 우리 개는 어려서부터 반려견 운동장 열심히 다녀서 운동도 하고 활발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문제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원래 활발해서 어떻게 지내도 활발한 강아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강아지가 활발하다고 무조건 좋다고만 말할 수도 없죠. 무엇보다 사회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너무나 강조하지만 우리 개가 다른 개와 활발하게 놀아야 사회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개들이랑 잘 놀아도 오토바이 지나가면 짖고, 어린아이 지나가면 짖고, 할머니 구르마 끌고 가시면 짖고, 집에 있는데 밖에서 바람 소리 나면 짖고, 윗집 아랫집 쿵쿵대면 짖고. 그거는 사회화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없죠. 개가 개들이랑 사나요? 사람하고 살잖아요. 인간하고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다른 개와 사이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강아지들도 얼마든지 사회화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디 우리 개가 다른 개와 활발히 잘 지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저는 어려서부터 강아지 운동장 잘 다니고 있고 저희 개는 활발하게 잘 놀고 오고 스트레스도 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강아지도 많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잘 다스리는 견주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신경 쓰지 마시고 운동장을 계속 다니셔도 괜찮아요. 다니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우리 강아지가 활발하고 다른 강아지와 잘 노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혹시 다른 강아지가 싫다고 거절하거나 혹은 불편해하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가 그 강아지에게 혹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살피신다면은 네, 괜찮을 수 있죠. 질문이 좀 길 수 있는데 그러면 반려견 운동장은 아예 가면 안 되나요? 운동장 말고 다른 강아지와 어울리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항상 일단 시작은 소수로 만나세요. 마음에 맞는 견주끼리 뭐 2명, 3명 이렇게 작은 모임을 만드세요. 뭐 아파트면 동네에 산책하는 강아지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럼 저녁 산책하러 나가셔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같은 푸들이네요. 혹은 뭐 강아지 너무 이쁘네요. 매번 이 시간에 나오시나 봐요. 하고 말을 걸어서 친해지세요. 그리고 같이 가끔 만나서 매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같이 가끔 만나서 산책도 하고 뭐 친해진다면 깨끗한 반려견 동반 카페나 혹은 강아지가 너무 많지 않은 폐쇄된 운동장, 펜스가 쳐져 있는 그런 줄 풀고 있을 수 있는 운동장을 찾으실 수도 있죠. 이렇게 그룹이 크기가 작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적죠.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관리하기도 좋죠. 그럼 우리 개도 편안한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작은 모임이 조금씩 다시 그룹이 모여서 좀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뭐 정모를 한다든가 조금 큰 규모의 모임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이거는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모여서 반려견 동반 카페를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소위 애견 카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좁은 실내 공간에 상주견 10마리씩 갖다 놓고 입장료 받고 뭐 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무나 다 들여보내서 개 보게 하고 구경하게 하고 만지게 하고 들게 하고, 그런 소위 애견 카페, 강아지를 장난감 취급하고 대소변 악취를 감추기 위해 방향제 엄청 칙칙칙칙 시간 정해서 뿌려대고, 누가 봐도 개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실내 동물원 같은 데도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려견 동반 카페는 이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는 항상 폐쇄해야 돼요. 대체 누구를 위한 애견 카페죠? 그리고 누구 맘대로 거기다 애견자를 갖다 붙이죠? 완견이죠, 완견. 물론 모든 애견 카페가 다 그렇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깨끗하고 상주견 관리 잘하고 그런 것도 있죠.
잘 찾아보세요. 그런 걸 구분하는 눈이 각 견주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거꾸로 말하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뒤집으면, 즉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면 그 반려견 운동장은 좋은 반려견 운동장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므로 만약에 현업에 종사하시는 반려견 운동장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기분 나빠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개선된다면 반려견 운동장도 나름 활용 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운동장의 전문 인력을 갖추는 건 어렵습니다. 위생이나 견주 에티켓과 관련한 문제는 저나 여러분과 같은 견주 다수가 참여하여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해결할 수 있기에 하루아침에 나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위험 가능성을 각 견주가 인지하고 그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아마 이쪽이겠죠?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푸드랠리 임태현이었습니다.